김정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3세의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차가운 법원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아들 김태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당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법원에 증명할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며느리 박미영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마주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70이 넘으신 분이 갑자기 소설을 쓰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젊은 편집장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나이가 있다는 거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이봉석 선생님은 나란 인간으로 봐주었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 꿈을 응원해 주었지. 너희와는 달리. 미영이 비웃듯 웃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할 거야. 더 이상 너희의 통제를 받지 않겠어. 카페의 창가에 앉아있던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앞에 놓인 원고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봉석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훌륭합니다. 봉석의 진지한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은 처음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특히 주인공의 내면 묘사가 섬세하고 깊이가 있어요. 이런 작품을 이제야 만나다니 제가 더 감사할 지경입니다. 봉석은 원고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그동안의 삶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봉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전 김 선생님의 재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카페의 창 너머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정희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장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우가 들고 있는 신문을 내던졌다. 일면에는 정희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당신들이 모르는 제 모습이 이렇게나 많아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 편집장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어요. 어머님의 명예는 생각해 보셨나요? 내 명예? 아니면 당신들의 체면?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난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어. 이봉석 선생님은 그저 그 과정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는 봄날의 설렘이 여전히 꽃피우고 있었다. 출판사 사무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정희와 봉석은 마주 앉아 원고의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완성되었네요. 봉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정희는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전부 김 선생님의 재능입니다. 봉석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창 너머로 반짝였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다. 봉석이 와인 두 잔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달빛에 반짝였다. 김 선생님, 봉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무례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 단순히 편집자로서가 아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머니, 태우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 경찰 두 명이 보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밤늦게 편집장과 단둘이. 이게 말이 됩니까? 봉석이 앞으로 나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태우가 소리쳤다. 어머니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건지.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할 거야. 어머니, 난 봉석 선생님을 사랑해. 순간 사무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분도 날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미영이 비웃듯 웃었다. 사랑이요. 그 나이에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평생 당신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봉석이 조용히 정희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김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경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후회하는 건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거야. 정희가 봉석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73세 베스트셀러 작가와 45세 편집장의 스캔들. 정희는 식탁에 놓인 신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봉석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으세요? 네,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알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 사이로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어요. 응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봉석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후회하지 않으시죠?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호의 아내 미영이 서 있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러시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그럼 우리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니? 정희가 차분히 물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난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때 봉석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김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순수하고. 순수하다고요? 미영이 비웃었다. 그 나이 차이로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봉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 김 선생님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열정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우리 함께 떠나요. 봉석이 갑자기 말했다. 제주도에 좋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봉석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네, 함께 가요. 미영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제주도의 바다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푸르게 빛났다. 정희와 봉석은 작은 흰색 집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봉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희는 봉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선생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봉석이라고. 정희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73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다. 봉석 씨, 우리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봉석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우의 아내였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태우 오빠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오빠가 회사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봉석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가봐야 할까요? 정희가 망설이며 물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이 차갑게 그들을 맞았다. 어머님, 이제 만족하세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내 선택이 태우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 병실에 들어서자 태우가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태우야.
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전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봉석은 조용히 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제주도의 작은 교회는 봄꽃으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희가 태호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단 앞에는 봉석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사랑이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봉석 씨, 당신은 김정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봉석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정희 씨, 당신은 이봉석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봉석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웠다. 서연이 앞으로 나와 축가를 불렀다. 어머니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식사 자리에서 미영이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에 저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가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밤이 깊어갈 때 봉석은 정희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다.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반짝였다. 후회 없으세요? 봉석이 물었다. 아니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요. 봉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달빛 아래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키스였다. 제주도의 작은 교회는 봄꽃으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희가 태호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단 앞에는 봉석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사랑이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봉석 씨, 당신은 김정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봉석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정희 씨, 당신은 이봉석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봉석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웠다. 서연이 앞으로 나와 축가를 불렀다. 어머니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식사 자리에서 미영이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에 저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가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밤이 깊어갈 때 봉석은 정희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다.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반짝였다. 후회 없으세요? 봉석이 물었다. 아니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요. 봉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달빛 아래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키스였다.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정희와 봉석은 여전히 달콤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희의 새 소설 늦은 봄의 사랑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었다. 여보, 파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봉석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호와 미영, 서연의 가족들이 서 있었다. 깜짝 놀라셨죠? 어머니 생신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정원에서 가족들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손주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봉석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아주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이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태우가 건배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다. 저녁이 되자 봉석은 정희를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여보, 봉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건 운명이었나 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봉석의 머리가 살짝 휘어졌고 정희의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새로운 소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봉석이 물었다. 이번에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은 세 쌍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봉석이 정희를 끌어안았다. 우리의 봄날은 영원할 거예요.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여보, 정희가 속삭였다. 네?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바닷가에 부는 봄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진정한 행복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